INFJ 도어슬램과 일반적 거리두기 차이와 심리 이해. INFJ 도어슬램이란 무엇인가? 특징과 사례. INFJ에게 도어슬램이란 심적으로 마음의 문을 완전히 닫아 걸어버리는 결별 행위를 뜻합니다. 평소 매우 인내심이 강하고 공감적인 INFJ들은 웬만해선 사람과의 인연을 놓지 않지만 한계에 이르면 그 순간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철저히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도어슬램은 말 그대로 마지막 남은 정까지 끊어내는 궁극의 방어기제로서 INFJ 스스로도 일단 결정하고 나면 절대 뒤돌아보지 않는다고 표현할 만큼 힘든 결단입니다. 이 행동의 전형적인 계기는 오랜 기간 누적된 상처와 배신입니다. INFJ는 진심으로 마음을 연 사람에게 극진히 헌신하고 무엇이든 해주려 하지만 그 신뢰가 반복해서 깨지고 실망이 거듭될 경우 마침내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 마음을 닫게 됩니다. 예를 들어 가장 친했던 친구가 별 이유 없이 거짓말과 기만을 일삼아 우정이 독이 되어버린 경험을 보면 그는 결국 그 친구와 관계를 끊으며 자신을 지키기 위해 뒤돌아보지 않고 나아갔다고 합니다. 이렇듯 INFJ 도어슬램은 보통 가장 가깝고 소중했던 사람이 준 상처가 극에 달했을 때 자기 보호를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발동됩니다. 도어슬램과 일반적 거리두기의 차이점. INFJ의 도어슬램과 일반적인 거리두기는 모두 상대와 거리를 둔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면의 감정 상태,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 양상, 지속성, 의사소통 방식에서 뚜렷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별로 두 행동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감정적 차이, 거리두기 단계의 INFJ는 아직 완전히 정을 떼지 못한 상태로 실망하고 지친 마음과 미련이나 희망을 약간은 품고 있습니다. 상처받은 감정이 있지만 그것이 분노의 폭발로 표출되기보다는 속으로 갈등하며 한 발 물러나 있는 상태이지요. 반면 도어슬램 C의 INFJ는 더 이상 분노나 애정 같은 감정조차 남아있지 않고 무감각해진 상태가 되기 쉽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힘들었던 INFJ는 자신을 지키기 위해 감정을 스스로 눌러버리며 결국 냉정하고 단호한 마음가짐으로 변합니다. 도어슬램을 실행할 즈음에는 완전히 감정을 비워낸 덕분에 오히려 담담하게 문을 닫을 힘을 얻는다고들 합니다. 행동 양상의 차이. INFJ가 거리두기를 할 때는 서서히 연락을 줄이거나 만남을 피하는 식으로 조용히 멀어집니다. 겉으론 큰 문제가 없는 듯 바쁜 척하거나 감정을 숨긴 채 최소한의 상호작용만 이어가는 등 상대방이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완만하게 거리를 둘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도어슬램을 할 때는 태도가 훨씬 극단적입니다. 일례로 한번 결심하면 전화번호나 SNS를 차단하고 심한 경우 이사를 가버려 연락 두절을 만들어버리는 등 관계의 모든 연결고리를 끊어버릴 수 있습니다. INFJ 입장에서 다시 그 사람을 삶에 들이지 않겠다는 결심이 행동으로 분명히 드러나는 것이지요. 지속성의 차이. 일반적 거리두기는 일시적인 조치일 수 있고 관계를 완전히 포기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다시 가까워질 여지가 있습니다. 거리를 두는 동안 상대방이 자신의 행동을 돌아본다거나 시간이 지나 INFJ의 상처가 아물면 관계를 회복할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반대로 도어슬램은 말 그대로 관계의 문을 영구히 닫는 것에 가깝습니다. 한번 문이 닫히고 나면 INFJ는 좀처럼 그 문을 다시 열지 않으며 그 시점에 우리는 끝난 것이라고 여깁니다. 따라서 한번 시행된 도어슬램 이후의 관계를 원래대로 돌리기는 극히 어렵고 INFJ도 거의 다시 돌아보지 않게 됩니다. 의사소통 방식의 차이. INFJ는 직접적인 갈등을 꺼리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거리두기 국면에서는 노골적인 감정 폭발과 대면 충돌을 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만이 있어도 속으로 사귀거나 에둘러 표현할 뿐 상대에게 분명하게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암시적인 신호만 보낼 때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상대방은 INFJ가 왜 거리를 두는지 눈치채지 못한 채 상황을 악화시킬 위험도 있습니다. 반면 도어슬램 단계에서는 어떤 형태로든 관계를 끝낸다는 의사 전달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그마저도 감정이 배제된 차갑고 단호한 방식인 경우가 많습니다. INFJ는 화를 내거나 울며 호소하기보다는 마치 비즈니스 정리하듯 냉정한 태도로 마지막 대화를 하거나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연락을 끊기도 합니다. 그래서 당하는 입장에서는 어제까지 따뜻하고 이해심 많던 사람이 갑자기 냉혹해져서 일체의 연락을 끊어버리기 때문에 크게 당황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거리두기는 조용한 긴장 상태라면 도어슬램은 냉혹한 종결선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INFJ가 도어슬램을 결심하는 심리적 과정과 계기. 도어슬램에 이르는 INFJ의 내면 심리 과정을 살펴보면 사실 그 결정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INFJ들은 원래 믿음직하고 헌신적인 친구로서 가까운 관계에서는 누구보다 오래 참고 배려합니다. 웬만한 갈등이 있어도 상대방을 이해하려 애쓰며 이번엔 나아지겠지 하고 수차례 기회를 주는 것이 INFJ의 기본 태도입니다. 실제로 많은 INFJ들이 인간관계에서 반복되는 문제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내심에도 한계점은 존재합니다. INFJ가 도어슬램을 결심하게 되는 대표적인 계기로는 다음과 같은 상황들이 보고됩니다. 일방적인 관계, INFJ의 헌신과 노력만 소비되는 관계입니다. 상대는 INFJ의 친절을 당연하게 여기고 베풀 줄 몰라 INFJ가 지칠 때까지 받기만 하는 경우죠. INFJ는 오랫동안 참고 노력하지만 결국 관계가 자신의 삶에 긍정적 의미를 더해주지 못한다고 느껴지면 서서히 마음이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더 주고 싶어도 줄 에너지가 남아있지 않다고 느끼는 순간 문을 닫게 됩니다. 유해하거나 독이 되는 관계, INFJ는 남의 감정에 민감하고 열린 마음을 지녔기에 오히려 나르시시스트나 조종형 인간 같은 독성인물에게 이용당하기도 쉽습니다. 만약 가까운 사람이 계속해서 INFJ를 가스라이팅하거나 조종하고 정신적으로 소모시키는 상황이라면 INFJ는 처음에는 그 사람을 도와주거나 이해해보려 애쓰다가도 장기간 배려받지 못하고 상처만 입는 현실에 크게 실망하여 결국 문을 닫아버립니다. 이런 경우 INFJ의 도어슬램은 스스로를 학대해서 보호하기 위한 생존 본능에 가깝습니다. 근본적인 오해와 불인정, INFJ에게 진짜 모습을 이해받지 못한다는 느낌은 치명적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마저 자신을 왜곡된 시선으로 판단하거나 받아들이지 않을 때 INFJ는 깊은 고립감을 느끼게 됩니다. 처음에는 설명하고 풀어보려 노력하지만 자신의 가치관이나 인격 자체가 부정당하는 상황이 지속되면 서서히 마음의 문을 닫기 시작합니다. INFJ 입장에서 있는 그대로의 자신이 받아들여지지 못한다면 관계의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근본적인 이해의 결여가 느껴질 때도 도어슬램의 방아쇠가 당겨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계기들이 복합적으로 쌓이면 INFJ의 심리적 한계치에 도달하게 됩니다. 먼저 실망과 상처가 누적되면서 INFJ는 마음속으로 관계에 대한 고민과 애도 과정을 시작합니다. 오랫동안 고민한 끝에 이젠 정말 지쳤다는 결론이 서면 어느 순간 감정적으로 분리되는데요. 이 단계에서는 앞서 설명한 대로 INFJ가 감정을 스스로 마비시켜서라도 냉정을 유지하려 합니다. 재미있는 점은 INFJ들은 실제로 관계를 끊기 전에 이미 마음속 이별을 미리 겪어낸다는 것입니다. 다른 예시로 INFJ가 실제로 그 사람을 잃기 전에 이미 마음속에서 그 상실을 다 거쳤기 때문에 막상 도어슬램을 단행할 때는 훨씬 담담하고 단호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바로 이 과정을 통해 INFJ는 관계를 끊을 힘을 얻는 것이죠. 또한 INFJ는 도어슬램을 실행하기 전에 상황을 바꾸기 위한 나름의 시도와 경고를 주기도 합니다. 직접적인 대립을 꺼리면서도 암암리의 상대에게 여러 차례 신호를 보내거나 문제점을 지적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고들이 상대에게는 충분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결국 INFJ 입장에서는 방법이 없다는 확신이 들 때 최후의 선택을 하는 것이지요. 결국 INFJ가 문을 닫기로 마음먹는 순간은 오랜 고민 끝에 내린 결론입니다. 겉보기에 INFJ의 결별 통보가 갑작스럽고 일방적으로 느껴지더라도 내면에서는 며칠, 몇 주, 심지어 몇 년에 걸친 깊은 고민과 갈등의 산물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일단 그렇게 마음을 닫기로 결정한 이상 INFJ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이미 다했음을 알기에 미련 없이 마음의 문을 닫게 됩니다. INFJ가 거리두기를 선택하는 이유와 속마음. 모든 어려운 관계가 곧바로 도어슬램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INFJ들은 상대와 완전히 갈라서기 전에 우선 일정 거리를 두는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INFJ는 어떤 마음으로 도어슬램이 아닌 거리두기를 택하는 걸까요?
첫째, 관계를 포기할 가치가 있는지 판단하는 유보 단계로서 거리두기를 활용합니다. INFJ는 갈등 상황에서도 상대를 쉽게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당장 문을 닫아버리기보다는 한 발짝 물러서서 지켜보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이 시기에 INFJ는 이 관계가 내게 여전히 의미 있는가, 개선될 가능성이 있는가를 스스로 평가합니다. 만약 상대가 자신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쪽으로 변할 수도 있겠다는 희망이 남아있다면 완전히 등을 돌리지 않고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상황을 관찰하죠. 다시 말해, 거리두기는 관계를 살릴 기회를 남겨두는 선택인 것입니다. 둘째, INFJ의 갈등 회피 성향도 거리두기 선택에 한몫합니다. INFJ는 충돌을 일으켜 상대를 다치게 하거나 감정적인 싸움을 벌이는 것을 몹시꺼립니다. 그러므로 정면으로 불만을 쏟아내기보다는 조용히 물러나 있는 편이 서로에게 상처를 덜 준다고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예민하거나 방어적일수록 직접 대화를 시도하는 대신 자신이 서서히 멀어지는 방법으로 불편함을 표현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소극적인 의사소통 방식은 INFJ 나름대로 상대를 배려하면서도 자신도 보호받기 위한 절충안이라 볼 수 있습니다. 셋째, 아직 정리가 되지 않은 복잡한 감정 때문에 거리를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INFJ는 한편으로 상대에게 분노와 실망을 느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여전한 애정이나 연민 때문에 쉽게 끊어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상반된 감정에 휩싸인 상황에서 INFJ는 시간을 갖고 자신의 속마음을 추스르기 위해 거리두기를 합니다. 거리를 두는 동안 INFJ는 자신의 감정을 분석하고 추스르며 앞으로 관계를 계속할지 끊을지 결정할 내적 기준을 세우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는 죄책감과 자기반성도 따릅니다. 내가 너무 예민했던 걸까? 혹시 오해는 없었나? 하고 곱씹어보기도 하지요. INFJ는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 때문에조차 스스로를 탓하며 망설이기도 하므로 곧바로 등을 돌리지 못하고 한동안 거리를 두며 심사숙고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관계의 중요도와 현실적 여건도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가족이나 직장 동료처럼 완전히 관계를 끊기 어려운 대상의 경우 INFJ는 차라리 마음의 벽을 쌓고 거리를 두는 방식으로 속마음을 감춘 채 지내는 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예전과 비슷하게 대하거나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면서도 내면에서는 이미 그 사람에 대한 신뢰와 애정을 접은 상태일 수 있습니다. 즉, 물리적으로 관계를 완전히 끊을 수 없다면 심리적으로 거리를 두는 형태의 도어슬램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 INFJ의 속마음은 내 에너지를 더는 당신에게 쓰지 않겠다. 하지만 외형상 큰 분쟁을 일으키고 싶지는 않다는 다소 복합적인 심경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INFJ가 거리두기를 선택하는 이유는 완전히 등을 돌리기엔 아직 남은 미련과 가능성, 직접 싸우지 않고 문제를 완화하려는 성향, 스스로 감정을 정리할 시간 확보, 그리고 관계의 특수한 중요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거리두기는 일종의 완충지대 역할을 하여 INFJ에게 생각할 여유와 자기 보호막을 제공하고 상대에게 변화의 시간을 주는 마지막 선일 때도 있습니다. 다만 상대가 이 신호를 알아채지 못하거나 노력하지 않으면 결국 INFJ는 미련을 버리고 최종적으로 도어슬램을 실행하게 됩니다. 그 시점에서 INFJ의 마음은 이미 떠나 있으며 남은 것은 돌아오지 않을 결심뿐인 것이지요. INFJ들의 공감 사례와 표현 방식, 도어슬램에 관한 다양한 경험담과 인상적인 표현들 몇 가지 소개드립니다. 당신이 나를 너무 아프게 해서 이젠 에너지를 쏟지 않을 거예요. 한 INFJ는 도어슬램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압축해서 표현했습니다. 그건 당신이 나를 너무나도 상처 줘서 더 이상 내 한정된 에너지 공급을 당신에게 쓰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나는 이제 당신에게 원망만 남았어요. 나를 소중히 여긴다면 절대로 이 지경까지 오도록 놔두지 않는 게 좋을 거예요. 한번 이렇게 마음이 다치고 나면 원래대로 되돌리기가 정말 힘들거든요. 한때 내 전부였던 친구를 도구로 느낄 때 도어슬램을 할 수밖에 없었던 순간의 이야기이다. 몇 년간 가장 친했던 친구가 있었다. 그녀는 내 삶의 버팀목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며 이유 없는 거짓말들과 기만이 하나둘 나타났다. 문득 돌아보니 그 우정은 나를 끔찍이도 힘들게 하는 독이 되어 있었고 결국 나는 도어슬램을 결심했다. 이 경험담은 가장 친한 사람에게마저 한순간에 마음의 문을 닫아야 했던 INFJ의 고통을 보여줍니다.
도어슬램은 결코 충동적인 복수가 아니라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한 생존 행위였다고 합니다. 완전히 포기했기에 끊어낸 거예요. 배신당한 INFJ의 심정을 담은 이야기도 있습니다. 연인에게 거듭된 배신을 당한 끝에 이별을 택하며 나는 화를 내거나 복수하려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모든 희망을 다 접었기 때문에 끊어내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제 내게 고통의 원천일 뿐이고 내 마음속에서 이미 죽은 사람처럼 여겨져요. 더 이상 그 사람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요. 나는 그 상실을 이미 다 슬퍼했고 이제는 놓아줄 시간이에요. 겉으로는 냉정하고 차갑게 문을 닫지만 그 이면에는 이처럼 깊은 상처와 슬픔의 애도가 깔려 있습니다. 도어슬램은 상대를 벌주는 게 아니라 INFJ 자신이 상처에서 살아남기 위한 선택입니다. INFJ는 그냥 떠나지 않는다. 그들은 사라진다. INFJ는 그냥 걸어나가지 않고 어느 날 아예 자취를 감춰버린다. 한날 한시까지 따뜻하고 헌신적이던 그 사람이 다음 날이면 싸늘할 만큼 냉정하게 완전히 모습을 감추는 것이다라는 묘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INFJ의 도어슬램은 복수가 아니다. 교훈을 주기 위해서도 아니다. 그건 생존이다. INFJ는 자신을 고갈시키고 병들게 만드는 공간에서 버텨낼 수 없기 때문이다. 라는 해설이 붙기도 합니다. 이 드라마틱한 비유는 INFJ의 극적인 태도 변화를 잘 나타냅니다. 실제로 어떻게 그렇게 정 많고 친절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차가워질 수 있냐는 주변의 충격 어린 반응이 흔한데 INFJ 당사자들은 이 문장을 통해 자신들의 입장을 대변하곤 합니다. 이 밖에도 문을 닫은 뒤 돌아보지 않는다. 이미 속으론 다 울고 나오기에 겉으론 태연하다. 도어슬램은 INFJ의 전매 특허라기보단 누구나 할 수 있지만 INFJ가 유독 최후까지 참다가 하는 것이다. INFJ는 그냥 떠나지 않습니다. 사라지는 겁니다. 조용히, 그리고 아주 단호하게. 누군가는 차가워졌다고 말하겠지만 사실 그들은 이미 수없이 속으로 울고 수없이 실망하고 수없이 이번이 마지막이라 되뇌어왔을지도 모릅니다. INFJ의 도어슬램은 누군가를 벌주기 위한 행동이 아닙니다. 그건 자신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선택, 고갈된 감정의 마침표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는 기억해 주세요. INFJ가 거리를 두기 시작할 때 그건 여전히 당신에게 마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요. 문을 완전히 닫기 전에 당신은 마지막 기회를 받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INFJ는 사랑이 많기에 멀어지고 상처를 받았기에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 문을 열지 않습니다. 당신 주변에 INFJ가 있다면 그들의 조용한 신호를 지나치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당신이 INFJ라면 스스로를 잃지 않기 위해 멈추어 선 그 자리에서 자책 대신 회복의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INFJ의 세계를 함께 이어가 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